무상증자는 왜 호재일까요? 사실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1대1 무상증자를 했을 때 10,000원이라고 쳐봐요. 지금 주가가. 한 주를 더 주니까 우와 나는 10,000원짜리가 2주가 생겨? 아니에요. 1,000명도 안 늘었어. 계속 186,000이야. 계속 186,700. 아 나 진짜. 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님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으세요? 오늘 좀 안 좋네? 약간 체한 것 같아, 약간. 자주는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잘못 먹었나, 막 자꾸 조금씩 체하네? 오늘 점심에 좀 바빠갖고, 이렇게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는데, 김밥 한 줄을 먹었는데, 안 좋더라고, 속이. 그래서 다른 때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농담은 한마디도 안 할 예정입니다. 하하하하. 안 웃겨? 자 이제 바로 합니다. 지금 거래소 지수는 0.47%가 빠진 음선, 지금 3일 연속 음선 마감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3,000포인트 중심축에서 조금 더 밀리면서 2,980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역시 오늘 음선 마감을 했고요. 어제 양선이었지만 오늘 바로 되돌림 반락 나왔고 1,015포인트. 그래서 계속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거래소는 3,000포인트 중심, 코스닥은 1,000포인트 중심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중장기평선 위에서 1,000포인트 이상에서 놀고 있는 반면에 거래소는 3,000포인트 아래에서 중장기평선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계속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저 같은 추세 매매자들은 전저점 깨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지금 전저점이 딱 2,900입니다. 그래서 2,900을 깨지 마라. 특히 올해 지금 연말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연말이 원래 좀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안에 2,900 깨지 마라. 제가 보기엔 2,900 잘 버티면 내년에 그래도 재차 상승 한번 올 것 같은데 이거 2,900 깬다는 얘기는 그냥 깨는 게 아니고 한 2,800, 700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저는 거래소 2,900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절대 뭐 공포심 유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연말이고 어수선하고 오늘 또 한국 금리 인상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건 결국은 오늘 저도 아시는 기자님이 전화 와서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경제학 공부를 늘 강조하잖아요. 지난번에 연합인포맥스에서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맨큐 경제학 읽으세요. 만화책으로라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의 이런 세상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금리는 사실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쨌든 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뭘 눌러요? 물가도 올라가서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이런 얘기 나올 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눌러주기 위해서 경기를 좀 이렇게 둔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결국은 경기의 선반영하는 선행 지표라는 측면에서 경기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도 호재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큰 악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오르는 건 경기가 좋은 거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금리를 막 내리죠. 제로금리로.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차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지만 금리를 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폭락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에 막 빵빵 치고 나가는 상승장은 좀 힘들기 때문이에요. 거래소 코스닥 지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0.4% 정도 나왔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음선 마감했고요. 카카오가 의외로 잘 갔어요. 근데 카카오만 잘 간 게 아니고요. 카카오에 이건 뭐죠? 카카오페이 역사적 신고가 나왔었네요. 역사적 신고가 근처. 사실은 제가 틀렸을 때는 제 생각이 틀렸네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카카오페이는 제 분석이 거의 정확히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저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의 시총 부담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시총 최고 갔을 때가 43조? 44조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가 한 32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카카오뱅크의 시총 부담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 저는 카카오페이도 이게 20조만 해도 부담이 있는데 20조? 야 20조? 근데 지금 오늘 올라서 28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다른 KB금융, 신한지주, 우리은행 이런 것들 대비 물론 성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총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카카오뱅크는 한 30조, 카카오페이는 한 20조 정도면 부담스러운 시총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카카오페이는 정확히 제 의견과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갖고 있었던 분들 만약에 속으로 내 카카오페이 갖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어 했다면 죄송스럽네요. 올랐습니다. 어쨌든 갖고 있었으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카카오페이가 워낙 급등을 해서 다른 종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없다고 볼 수 있고 포스코 케미칼 정도?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영역이니까 2차 전지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세 종목이 하나씩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둘 다 마이너스였고 정말 이한 종목 특징주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카카오페이. 너 카카오페이 좋다 그랬니? 아니요. 저 별로 안 좋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안 좋다기보단 시총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했는데 한 20조 원대의 시총에서 지금 28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네요. 상승률 상위 전에 거래대금 보면 되죠.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비덴트라고요. 비덴트는 결국 코인 관련주, 거래소 관련주잖아요. 비썸 관련주. 그래서 이 코인 또 가는 거야? 오늘 어제 어느 분이 댓글 다셨던데 이세무사님 코인 방송 돈 내고 봐야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 코인 영상은 유튜브에 다 무료로 들어가 있고요. 과거 코인 영상은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라이브예요. 저는 라이브 때만 코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방송 안 한 지 지금 한 2-3달 된 것 같으니까 코인 방송 한 게 한 4-5달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4, 5, 6, 7, 8? 요 정도 아마 하니까 여름 전후 6, 7, 8? 요 정도는 확실히 코인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라이브를 찾아가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자랑처럼 말했지만 올해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탑5 안에 드는 애가 엑스인피니트랑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예요. 제가 첫 번째 선정한 종목이 엑스인피니트고 마지막 선정한 종목이 디센트럴랜드예요. 디센트럴랜드는 지금 제 계좌에서 800%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10배 10배 찍으면 인증 한번 보내겠습니다. 카톡으로 누구한테 카톡으로 보혜 씨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보혜 씨가 어떻게 첨부를 하든지 어쨌든 하여간 디센트럴랜드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 이야기를 왜 했냐면 비덴트 또는 오늘 다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페이는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네요. 거래 대금 한 5천억 정도 4,300억 정도 나왔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3,600. 그래서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그룹이 오늘 거의 특징주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차트를 모르시면 물타기 왜 하지 말라는 건지 몰라요. 근데 차트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 돼.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물타기를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돈이 집에 1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억, 2억 하시는데 5천만 원 사셨다가 떨어지면 또 1,000만 원 계속 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실탄을 다 쓰게 돼요. 그 이후에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더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물타기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등락 현황 보면 거래소에서 상승은 228, 하락은 642. 그래서 하락 종목이 한 3배 정도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은 447, 하락은 914니까 하락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도 빠졌고 하락 종목도 한 2배, 3배 많은 투자 심리도 안 좋고 대형주도 못 갔던 그런 날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시엔트스 성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종목 재료는 딱 그거예요. 우상증자랑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건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주식은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줄어들죠?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기존 주주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상증자는 왜 호재일까요? 사실 우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1대1 무상증자를 했을 때 10,000원이라고 쳐봐요. 지금 주가가. 한 주를 더 주니까 우와 나는 10,000원짜리가 2주가 생겨? 아니에요. 권리락 때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깎입니다. 그럼 5,000원짜리 2주가 생기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5,000원짜리 2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사실은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 주주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를 호재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들, 학습 효과 때문이고요. 굳이 하나
하나를 꼽자면 싸 보이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싸 보이는 효과. 그래서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싸졌네? 그리고 실제로 무상 신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크게 올라갈 때가 있죠. 그래서 싸 보이는 효과가 있고 착시 효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증자한다는 얘기는 쓰레기 회사는 아니에요. 적어도. 왜냐하면 잉여금이 플러스인 회사에서 그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무상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잠식 기업이나 뭐 좀 쓰레기 회사들,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들은 무상증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다수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하는 기업은 나쁘지 않은 기업? 근데 뭐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회계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이론에서는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 일도 영향이 없는 겁니다 라고 강의를 하시지만 실제 주식 투자자로서의 경험들은 무상증자가 발표 나면 공시 나왔을 때 올라가고 권리락 날부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덴트 아까 말씀드렸고 드래곤플라이 최근에 게임주에서 메타랑 NFT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시총 낮은 드래곤플라이 다시 움직였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인쇄로 기판 그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버킷 스튜디오는 엔터주 셀바스 AI도 메타버스랑 엮였었던 종목이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코인 쪽이었고 NFT 코인 MBT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미톤 게임 다날도 코인 그래서 NEW는 엔터주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서울옥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NFT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는 NFT, 메타버스 또는 그것들과 엮여있는 게임 엔터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잼장세 했던 그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럼 여기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잼장세 더 가나요? 끝나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가고 있었던 섹터에서 좀 꺾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더 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과 엔터도 계속 주목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쪽 저는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대선 관련 정책주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왜?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 억지로 하시는 거. 나 오늘 힘드니까 힘든 표정으로 그냥 있을 테니까 노래는 보혜 씨가 혼자서 독창으로 첫째 줄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의 부자의 꿈을 함께합니다. 힘들더라도 저는 결석하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반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마이너스 0.44%, 코스닥은 딱 보합입니다. 미증시 상승에 갭상승했지만 시초가 지켜내지 못하고 음선 조정을 받고 있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여전히 거래소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기간 조정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정장인 만큼 공격적 대응보다 보수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의 상승이 돋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시총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시장에서는 대형주 조정기에 상승을 하면서 현재 카카오뱅크 시총 10위, 카카오페이 시총 1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시총을 내려가 보면 포스코케미칼, 후성 등 2차 전지주들 오늘 선별적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6% 오르네요. 오늘 카카오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는 4% 상승이지만 CJ ENM은 6% 하락이네요. 전체적으로 게임, 메타버스, 엔터주들이 동반 상승이나 동반 하락이 아닌 선별적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무증과 자사주 소각 소식에 시엔투스 성진이 급상한가에 진입했네요. 최근 무상증자 재료가 매우 잘 먹히는 장입니다. 무상신주 발행과 권리락이 비례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1도 영향이 없지만 투자 심리상 그리고 경험칙상 무증은 호재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영보화학, 대주산업 등 세종시 관련주들 양선 상승 보이며 탑 30에 포함된 반면 기존 이미지 강했던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음선으로 밀리고 있는 선별적 모습입니다. 위에서 게임, 메타, 엔터, 그리고 대선 정책주까지 동반 상승이 아닌 선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장이 약하다는 반증이니 역시 보수적 마인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스마트 그리드, 오늘 세종시 등 바야흐로 대선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시기이니 단기 매매자들은 관심 가질 필요 있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은 대선 정책은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고 강조드립니다. 드래곤플라이, 버킷 스튜디오, 비덴트, 다날, MP, NEW, IOK 등 여전히 게임, 메타, 엔터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테마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보수적 마인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임, 메타, 엔터, 반도체, 대선 정책 등 관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대선 정책주 관심, 모두의 선국 투자 화이팅! 이모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내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현필님,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재무,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외인과 기관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